여러분 그 유튜브 예를 들어 여행 유튜버들 있잖아요. 여행 유튜버. 여행 유튜버가 클릭수 늘리려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약간의 차이, 이게 미세한 차이긴 한데 이게 클릭수 늘려야 되고 클릭수가 늘어나야 조회수가 늘어나야 내가 돈을 번다는 생각 가지고 막 그냥 온갖 걸 만들어내고 집착해가지고 그 클릭수에 집착해서 막 온갖 짓을 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미묘한 경계선에 있는데 어떤 그 여행 유튜버들은 이제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시작은 그 클릭수에 뭐 이런 것도 생각해서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진짜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도전하는 걸 너무너무 아예 태생적으로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유튜버 촬영하려고 시작을 했겠으나 그게 그런 집착 없이 그냥 뭔가 막 즐겁고 재밌어서 막 순간순간 막 스릴을 즐기고 이런 게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막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걸 해도 힘든 줄 모르고 막 그걸 촬영해가지고 이 새로운 경험을 사람들한테 막 전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막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막 클릭수에 집착해서 눈이 충혈돼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이 재미난 거를, 이 즐겁고 재미난 게 너무 스스로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막 신기한 세상에 도전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걸 막 나 혼자 하는 것도 재밌지만 이걸 이렇게 촬영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재밌고 이렇게 순수하게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애썼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회수는 덤으로 따라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직업적인 여행 유튜버가 돼버리면 이번에 여행 가서 뭘 어떻게 하고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유의 조작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이걸 어떤 게 화면에 담겨야 더 클릭수가 나올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유의 조작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또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게 보는 사람한테 보이거든요. 이게 유의 조작인지 아니면 진짜 모의 행인지 정말 즐겁고 재밌고 행복해서 하는 건지가. 제가 히말라야를 갈 때 그때 너무너무 그랬잖아요. 제가 가기 전에 한 6개월, 한 1년 정도를 뭐지 이게 저는 군 생활을 하고 있는 현역이었단 말이에요. 현역 장교였단 말이에요. 신분이. 그런데 인도를 몇 달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한 1년 정도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조용한 시간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인도 책 보고 있고 막 영상도 찾아보고 있고 히말라야를 막 보고 있고 히말라야 갔다 온 사람들의 여행기를 보면서 막 가슴이 뛰고 제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막 뛰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쩌지 하다가 희한하게 이게 그럴 날에 지가 알고 있었나 봐요. 인연이 알고 있었나 봐요. 지가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미리 뛰고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한 3개월을 인도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한 명, 스님, 신부님 중에 전국에 있는 스님, 신부님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그냥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그게 제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가 그때는 계급도 낮았는데. 근데 그거를 종교인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공문 이런 거 관심이 없거든요. 저도 관심이 없어서 안 보다가 몇 개월 만에 목사님이 밥 먹자래 가지고 밥 먹으러 갔는데 목사님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한 20분만 기다려달라는 바람에 아이씨 약속도 안 지키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욕을 할까 하다가 그럼 뭐 시간 남은 김에 공문이나 볼까 하고 우리 절에는 이 공문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참모부가 목사님 방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대 공문을 진짜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눈이 번쩍이는 공문이 딱 뜬 거예요. 한 명을 뽑아서 3개월 연수를 보내준다. 미쳤다. 날짜가 오늘까지 전화를 딱 했더니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이게 재연장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이래서 갔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저는 그냥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갔다 오는 순간까지 뭐랄까요, 뭔지 모르게 이렇게 그냥 가슴이 뛰고 즐겁고 설레고 행복하고, 그 인도에 처음 도착하는 순간부터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의 연속이었거든요. 도착해서 새벽 1시인가 도착했는데 남들은 다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다 이게 방을 예약하고 왔나 봐요. 저는 그런 여행 혼자 가는 거 처음이었어서 뭔지도 몰랐죠. 근데 우르르 나가길래 나도 따라 나가는데 보니까 다들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리고 다 사라지고 이게 뭐지 싶어서 이렇게 화장실에 갔다가 나가볼까 나가다가 한 발, 두 발, 세 발 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소름이 끼쳐서 다 들어왔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나가는 동안 한 수백 명이 저한테 몰려들어가지고 릭샤꾼들이 저를 서로 끌고 가려고, 내 릭샤를 타라고 생명 위협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야, 저기를 어떻게 뚫고 나가나. 못 뚫고 나가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호텔에서 미리 호텔을 딱 정해놓으면 그 호텔에서 이렇게 데리러 와가지고 새벽에 도착하면 데리러 와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내가 그걸 알았나 뭐. 그래가지고 그 추워 벌벌 떨면서 그냥 혼자서 그 공항에서 잤어요. 자고 이제 새벽쯤 돼가지고 하여간 막 그러는 와중에도 모든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디요, 델리 시내에 도착해가지고 막 숙소를 찾아보려고 막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여러분 그 여행의 핵심은 그거더만요. 그 무거운 짐이 하나 있고 가벼운 짐이 하나 있어서, 무거운 짐은 처음에 이동해서 숙소에 내버려 두고 던져놓고, 그리고 가벼운 가방 하나 들고 이제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거더라고요. 그걸 알았나요, 그거를? 딱 도착했는데, 새벽에 딱 도착했는데 델리 가주세요. 그래서 델리 시내에 갔는데, 릭샤를 타고 갔는데 그 무거운 거를 앞뒤로 짊어지고 여행을 다녀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걸 들고 다닌 건 줄 알았어요. 그 밤에 나가서 숙소에 내려놓은 줄 알았죠.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나 때니까 또 얼마나 더운지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어디서 사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는데. 그래서 여행지를 가가지고 보는데 이게 재미가 없어요. 더워 죽겠고 무거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런데 한 발, 두 발, 세 발 갈 때마다 현지인들이 얼마나 막 쫓아다니면서 뭘 그렇게 사람들 관심이 많은지. 그리고 가방을 붙잡아 끌어요. 참 이 가방 칼로 째서 가져간다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었단 말이에요. 막 긴장도 되고. 그러면서도 그게 그렇게 가슴이 뛰고 즐겁고 재밌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신나고 재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또 무거운 걸 짊어지고 히말라야 막 한 2주, 3주 올라가면서도 그 힘든데도 그 즐겁고 재미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게 즐겁고 재밌어야 그렇게 갈 수 있지. 여러분 지금 나이에,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나이에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혼자 인도 히말라야를 가라, 이게 이제 재미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지옥 같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 인연이 동해버리면, 자기가 뭔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때, 그럴 때는 그 일이 즐겁고 재밌을 수 있어요. 애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절로 하게 돼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아도. 그래서 삶이라는 게 내가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으면 그건 잠시 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쉬지 못하는 게 병이에요. 애쓰는 게 병이에요. 애쓰긴 애써야 되는데 애쓰지 않으면서 애를 써야 되거든요. 집착 없이 애써야 되거든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 마음을 날 때 마음을 내면 그거는 삶이 저절로 이끌고 가요. 또 정체되는 시기도 있어요. 그렇게 맨날 가슴이 뛰어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죠. 그러면 조증 걸려요. 그러면 평생 가슴이 뛰기만 하면.
조용할 때도 있죠. 침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럴 땐 그거대로 또 사는 거예요. 또 묵묵히. 이렇게 힘들게 애쓰거나 재주 부릴 것이 없어요. 삶에는. 과도하게. 어린아이 같은 행을 지키면 된단 말이죠. 어린아이가 힘들게 애쓰거나 재주 부리지 않잖아요. 죽도록 잘하려고 애쓰고 막 성공하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뭔가를 막 내가 나를 보여주리라 막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애들은. 노는데 뭐 그런 거 생각을 해요? 그냥 신나게 놀 뿐이죠. 그런데 그 애들 놀 때 보면 어때요? 그 에너지가. 노는 애들의 에너지가 거의 미친 수준으로 뛰어놀아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열정을 가지고 뛰어노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막 그냥 막 신나게 논단 말이에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애기 고양이들 뛰어놀 때 보세요.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만 이렇게 해도 걔는 막 신나서 뛰어놀고. 고양이가 그냥 평범하게 있던 고양이가 갑자기 삐를 받아가지고 자기 꼬리한테 놀래가지고 그 꼬리 가지고 한동안 놀더라고요. 얘가 지 꼬리 붙잡으려고 막 그러면 꼬리가 샥샥 움직이는 거 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뻑뻑 지르면서 막 돌고 돌면서 막 꼬리 붙잡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지 혼자. 애들도 신나게 놀아요. 애들한테 야, 너 지금 여기 동네 놀이터에서 야, 이렇게 힘 빼지 마. 좀 이따가 오후에 에버랜드 갈 거야. 그 비싼 돈 주고 비싼 놀이터 갈 거니까 그때 가서 놀고 지금은 좀만 놀아.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좀만 놀아요? 그 비싸고 싼 걸 몰라요. 애들은. 이게 비싼 놀이가 필요가 없어요. 애들한테는. 그냥 신나게 논단 말이에요. 에너지 100%로 논단 말이에요. 완전히 열심히 놀아요. 근데 열심히 논다는 생각이 없어요. 완전 100%로 자신의 모든 삶을 연수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낭비가 없어요. 지치고 막 애들이 놀면서 우리 어른들 같이 막 지친 기세, 막 힘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기세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잠들면은 완전 시체가 돼가지고 자버리죠. 진짜 들고 가도 모를 정도로 자버리죠. 쉴 때 완전 푹 쉬는 거예요. 아기가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 봤습니까? 불면증이 어딨어요. 그냥 신나게 놀다가 신나게 자버리죠. 그게 우리의 천진한 우리의 본래 성품이란 말이에요. 성품대로 살아가면 돼요.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인연에 내맡긴 채 과도하게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삶은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과도하게 애쓰지 않는데 전혀 애쓰지 않는 건 아니에요.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머리로 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를 때는 모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게 답이거든요. 지금은 모름 속에 있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것도 답이 안 나오고 저것도 답이 안 나오는 그 혼돈의 시기를 겪어줘야 되는 때인 거예요. 불안한 시기, 혼돈의 시기, 정해지지 않은 시기를 겪어줘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하나의 직장을 나와가지고 다음에 어느 직장을 갈까 고민하는 그런 시기. 그걸 불안해하면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빨리 답을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빨리 답을 찾고 싶어 하니까 지금 이 시기를 못 버티겠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빨리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 마음이 나면 어떠면 그러면 가고 싶은 직장에 여기저기 원서를 써서 다니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전히 더 준비하고 또 원서 넣고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안 되면 아직 때가 아닌 거고 되면 때가 된 거고. 근데 그게 되어놓고 나서도 고민해요. 내가 잘한 걸까?
여기 말고 내가 좀만 더 기다렸으면 더 좋은 직장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온갖 생각들 있잖아요.